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2주 만에 월요일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를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는데요. 이에 좀 제법 순항한 우리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코스피가 2,500선에 안착해 줄지는 이번 주 내내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도 어느 정도 좀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바닥론에 좀 힘이 실리면서 발표되는 성적표마다 상방의 키를 쥐는 게 요즘 장세였는데 그렇다면 2분기가 또 어느 정도 중간쯤에 와 있는 지금 시점인데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수치가 또 나와줄 수 있을지 그 기대감 속에 우리는 또 탄탄한 종목을 잡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또 포커스를 잡아야 할지 저희가 그 종목별 포인트도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저희와 함께 빠짐없이 잡아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매크로적인 분석도 확실하게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저희와 또 함께 보시죠. 관전 포인트부터 잡아보겠습니다. 4가지 키워드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곡물부터 볼 텐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곡물 협정이 중단될 가능성과 또 러시아 식량 무기화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식량 관련주가 장 시작부터 내내 계속해서 좀 강세가 더해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지금 이 흐름에 우리도 뛰어들어야 할까? 이런 고민 아마 오늘 내내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분석도 세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사실 오늘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탄력이 좀 느슨했던 부분, 오늘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던 데 영향이 좀 큽니다. 그간 좀 상승을 견인했던 2차 전지인데 조정을 받는 구간에 지금 들어섰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포트 안에 꼭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포트에 담으려고 할 때마다 조정 국면을 받는 타이밍이 좀 오곤 합니다. 자, 그래서 탁월한 타이밍이 언제고 또 어떤 포인트로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잠시 후에 필살기 종목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세세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애플 키워드를 좀 잡아볼 텐데요. 오늘 애플발 훈풍을 타고 여러 테마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반도체부터 자동차 부품주, 카메라 모듈까지도 좀 포함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애플 안에서 정말 찐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수혜 섹터 혹은 종목들, 연속성이 확인되는 종목들은 또 무엇일지 2부에서 애플을 둘러싼 섹터와 종목들 확실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에 대한 키워드, 이 안에서도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무더위가 예상되는 이번 여름에 벌써부터 이 폭탄이 예상되는 냉방비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슈를 안고 그 키워드를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또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할까? 역시 2부에서 좀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생방송을 좀 더 알차게 종목부터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식오락관 1부에서 함께해 주실 빅터 전문가님 실력도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4월과 5월에 공략해 주신 수익률 현황인데요. 자, 먼저 엔젯은 3자릿수 수익 가져가고 있는 점 아주 강력하게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구산업 이렇게 또 재공략을 해주시면서 27% 훨씬 넘게 또 이미 담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0% 넘는 수익 또 같이 담아주셨고요. 자, 생방송에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도 있죠. 필살기 종목들 계속해서 2자릿수 수익 담아내고 있고 성광밴드가 10% 육박하는 모습으로 또 탄력적인 수익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4월과 5월까지 통합 수익이 200% 육박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한 화면으로 오늘 방송 내내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필살기 종목 한 가지, 또 확실한 종목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도 확인하시고 장중에 드릴 타점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니까 방송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그 QR코드 통해서 언제든지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빅터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주식 오락관 일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이 좀 순항하는 것 같아도 지금 시기에 하실 수 있는 고민이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또 5월에는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저희와 함께 그 본격적인 전략 고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오락관 일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주식 오락관 1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빅터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 인사 먼저 나눠보죠. 저희 월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주 시작을 이제 빅터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됐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나눠주시고 시황까지 쭉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주식 오락관 1부를 맡게 될 빅터 전문가입니다. 제가 원래는 매주 화요일 날에 이제 좀 출연을 하게 되는데 오늘 또 월요일 날에 또 추가적으로 촬영을 하게 된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결국엔 이 마지막 시간에 오픈하는 그 필살기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 종목을 오픈하기 전에 이 서두에 이제 제가 항상 체크를 해드리는 시황부터 업황을 탑다운 형태로 이제 읊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5월 달은 세린메이 일단 팔고 보자라는 그 매 주식 시장마다 매년 나오는 코멘트인데요. 제가 이 관점에 대해서 좀 깨버릴 수 있는 시각을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고 그게 또 시장에 적중이 됐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바로 이제 시장을 진입해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 세린메이 요거를 보더라도 일단은 보유하면서 좀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상 지난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성사가 되고 IRA에 대한 수혜 세제 혜택이 세부안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기재부에서도 나오고 시작했는데 이제 계속 조율은 되고 있어요. 실무회담이 아직 정상적으로 끝나진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파는 게 아니라 일단 보유하면서 좀 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또 시장 상승을 주도를 했었죠. 금요일 날에 우리는 연휴였으나 미국 증시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를 또 바로 코멘트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얹혀 있었다라는 거죠. 은행발 시스템 리스크가 생각보다 아직까지도 시장에 잔존하고 있다라고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시장이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또 내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악재 시나리오를 항상 염두 판단해 두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찌 됐거나 저는 그걸 오히려 역발상 투자라고도 하죠. 그걸 기회 삼아서 오히려 보유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자라는 데 관점을 뒀었고 그게 적중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이번 주가 또 관건이에요. 요거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엔 지난주에 베이비 스텝 금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0.25bp 올렸고 이게 베이비 스텝을 하든 동결을 하든 경기는 반등하려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얹혀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탄력 구간이 나와버렸는데 이 이유는 결국에 지난주에 애플의 호실적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이제 이번 주 시장 체크하면서 좀 볼게요. 지금 어닝 시즌이 이제 거의 막바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도 대형주들 위주로 대부분 잠정 실적 발표가 되고 확정치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걸 또 토대로 이제 수요일 날에 미국 증시 물가지수 발표가 있거든요. 이 물가지수에 따라서도 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 있다라는 악재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그 시장의 조정이 깊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 너무 많이 상승해줘가지고 우리나라도 오늘 갭상승 출발했다가 뭐 이제 소폭 만회하면서 이제 결국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잖아요. 어쨌든 이 코스피가 2,500을 지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 온 필살기 종목도 거기에 이 지수의 강한 모멘텀에 같이 올라타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제가 가져왔는데 한미 정상회담 끝났고 한일 정상회담 뭐 오늘 중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오늘 뭐 출국한다 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재료가 좀 기대가 됐었어요. 어떤 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세제 혜택안이 빠르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진 측이 이제 양측 대통령들이 만나기 전에 이미 초안을 정상회담 실무진끼리 이제 초안 작성을 해서 검토안이 나오고 이제 결론안이 바로 나오자마자 이 정상회담 할 때 짝팟을 터트려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그게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가서 매우 아쉬운 상황인데 거기다 갑자기 한일 정상회담 해가지고 뭐 떨떠름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결국에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없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진행 중인 거 좀 체크 포인트 계속 가져가면서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요 소비자 물가 지표 핵심으로 물가 지표와 원달러 환율의 연관성.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냐 결국에 그러니까 원화로는 강세죠.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코스피도 한 번 더 조정이 올 거냐 아니면 추가 탄력을 받아서 상승할 여력이 나올 것이냐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좀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어닝 시즌 엔드 구간 이제 거의 끝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은 아직도 테크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반도체 기업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페이팔 우리 결제에 이제 유명한 기업이죠. 페이팔 있고 루시드 모터스 이제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자이저 전지류에 속하죠. 전지류 이거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라 해외 증시, 미국 증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또 이제 노키아, 에어비앤비, 리비안 관련주들도 한번 들썩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요일 날에 로블록스 우리가 자주 시청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 플러스 요것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진동닷컴 뭐 이렇게 있고 크리스피도 있는데 이번 주가 거의 피크를 찍고 이제 대부분이 다 기업 실적 발표가 끝물이다라는 데 있어서 한 번은 그렇다면 시장이 이때까지 잘 반등 랠리가 좋았으니까 실적 발표 끝나는 순간 조정 오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 이제 또 봐야 될 게 방금 말씀드렸던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이 물가 지수와 또 연동지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가상의 시나리오를 좀 가져왔는데 CPI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이제 5월이 됐고 4월 달 발표가 있죠. 근데 4월 달 지금 수치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0.4 요 구간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월에는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요 점선, 검은색 점선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0.25%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버리게 되면 물가가 반등해버리게 되면 지수는 다시 깊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밴드를 왜 가져왔느냐? 사실상 미국에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간단하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를 올렸잖아요. 모기지 금리가 지금 6.5%인가 그런데 우리가 실질 금리는 2.5%에서 저금리 때 굉장히 많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막 샀단 말이에요.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근데 막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샀던 게 팔지를 못해요 이제. 이제 피크를 찍었을 때 팔았어야 됐는데 못 팔고 지금 이렇게 막 하락하고 있다. 왜? 금리가 고금리일 때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래도 투심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매물이 줄고 거래량도 줄고 그로 인해서 구매력도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투심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아직도 시장에 상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회복이 관건이다라는 제가 타이틀을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물가가 빠르게 하락해주고 금리가 고금리 스탑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죠. 5.25인데 지금 5.25에서만 조금만 한 2, 3개월, 한 6개월 이상만 유지해 주더라도 딱 땡큐예요. 그러니까 증시에는 경착륙, 연착륙도 아니고 골디락스, 그러니까 무착륙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시황을 잠깐 빠르게 읊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매 시간마다, 매 회차마다 이렇게 시황을 가져오는 이유는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다 있고 시장의 가늠자, 가늠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주도 면밀하게 보다 보면은 우리 국내 증시의 업황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 부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 안에서만 또 디테일하게 좀 읊어드리는데 아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도 제가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이 방송이라 얘기가 못 드려요. 근데 노란 톡방 안에서는 제가 또 허심탄회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드리면서 필살기 종목과도 또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잠깐 앵커님 뵙다가 바로 수익률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관점에서 이 셀인 메이라는 격언 주식시장에서 늘 맞진 않는다라고 지난주에 좀 포인트를 잡아주셨었는데 역시 한 주의 시장을 좀 지켜보니까 전문가님의 시황이 적중했다는 점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번 주는 CPI 지표 좀 이런 매크로 지표 잘 챙겨보면서 좀 낙관적인 관점에서 시장 열어보면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 정부 행보에 좀 집중해보자라는 포인트도 잡아주셨는데요. 자, 시황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만큼 전문가님과 함께 이 꼼꼼한 시장 흐름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전략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또 종목 전략까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전략을 좀 세세하게 세워주시는데요. 자, 그렇게 4월과 또 5월까지 잡아주신 종목들 엔젯은 103% 넘는 수익 지금 담아가고 있고요. 이구산업 뭐 30% 육박하는 수익을 담아주시고도 10% 육박하는 수익 제공략을 통해서 또 담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중에 잡아주시는 종목들이죠. 필살기 종목 지하이텍, CS베어링, 한주라이트메탈 그리고 성광밴드까지 2주 만에 9% 넘는 수익 담아내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수익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계좌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자, 이제 전문가님. 네네. 성광밴드가 또 이렇게 환한 불을 켜고 있어요. 이게 사실 네. 4월 말에 제가 가정의 달이 이제 다가왔으니 선물을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이게 결국엔 적중을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요. 네. 4월 25일이죠. 네, 지지난주 화요일에 또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역시 전문가님 필살기 종목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건 20% 30%에 대한 시세 펌핑이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IRA 세제 혜택 안에 대해서 뭐 결론은 이제 핀트가 좀 어긋나면서 아, 전문가님은 이 어긋났는데도 기준치가 10% 이상의 수익이 그러니까요.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내주실 거잖아요, 이 종목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 2주 전에만 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셨다면 이 성광밴드 코멘트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살기 종목을 여기서 브리핑 드리는 때와 또 노란톡방 안에서 이제 자료를 세밀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들을 또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가격 전략까지 취해 드렸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요거 일단은
저도 5월달 지금 조카 보고 왔는데 고향 가서 조카 보고 왔어요. 용돈 조카한테 많이 주고 오셨나요? 용돈이 문제가 아니라 5살이거든요. 5살이라 장난감 코너에 갔는데 어. 그 자동차 코너만 한 10바퀴를 돌더라고요. 너무 고민 중. 인형이랑 뭐 고민을 해서? 공룡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출이 꽤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전동차까지 구매해가지고 한 200만 원 넘게 차를 한 썼어요. 대 사주고 오셨군요. 네, 뭐 거의 뭐 그런 셈이죠. 멋있는데요? 저도 잘 메꿔서 어쨌든 지출을 잘 메꿔서 좀 체감이 됐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노란 톡방 안에 계셨던 분들도 잘 수익이 났다는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수익을 냈던 기업들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쪽은 아직 없어요.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한 구간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IRA 이제 MOU에 대해서 좀 이제 한미 간에 이제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또 제약바이오 쪽인데 제가 한동안 제약바이오 쳐다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먹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2차 전지 밸류체인 하단부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파다 보면은 결국엔 한 번에 재료를 터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고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원자재 쪽 이제 니켈 관련주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GI텍도 뭐 이제 로봇 AI 쪽으로 제가 한번 재타점을 잡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6% 이상의 육박하는 그런 수익을 내드렸다. 근데 최근에 제가 최근 수익률은 이전 수익률에 비해서 조금은 낮다라는 점. 하지만 이 성강밴드도 2주 전에 가격 전략을 드리면서 아직도 보유 중이다라는 점이고요. 9.33 이상 수익 중이다. 오늘 종가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종가를 확인 잘 못했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10% 이상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요것도 날짜가 잘못됐죠. 요거 2주 전입니다. 4월 말에 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던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선 플랜트 쪽에 이제 피팅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조선 기자재 쪽 하면은 글쎄 지금 과연 호황길까? 왜냐하면 무역 수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역발상 투자로 저점 다지기에 성공을 했다면 나름의 손익비를 길게 쭉 뽑아 먹을 수 있는 대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대추세를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렸었고 오늘 또 오늘 이렇게 시세가 10% 이상 급등이 나온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이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됐는데 이제 100% 이상 약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해가지고 안겨다 줬다. 그래서 외인들의 투심이 오늘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했지만 제가 장중에 봤던 거래 대금은 한 150억 이상, 최소 150억 이상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고 순매수는 어쨌든 20억 가량 받아치면서 호가를 밀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이 된 거는 이제 법인세 차감 비용도 여기 이제 좀 남아 있겠는데 여기 이제 유일 경쟁사를 이제 인수함으로써 이제 그런 메리트가 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를 또 노란 톡방 안에서 제가 그냥 필살기 종목입니다 하고 스탑하는 게 아니라 노란 톡방 안에서 화요일 당일날에 방송 종료하자마자 6시 51분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S&T 계열사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요건 S&T인데요. 잠깐만요. 네, 여기에 요거 잠깐 자료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성강밴드도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렸었다는 점 이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S&T 에너지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IRA 세제 혜택을 볼 기업들은 결국에는 2차 전지 수주, 그러니까 공장 수주가 늘어나고 공장을 랜드마크하기 위해서는 탄소 저감 배출을 위한 그런 기업들이 필요한데 이 기업이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제외하고는 이 기업이 대장적으로 될 것 같다라고 좀 매도 판단을 했었는데 어쨌든 4월달 저점 다지기를 성공을 해줬죠. 18,000원 부근에 성공해주고 지금 벌써 24,000원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잠깐 돌파했었는데요. 오늘 잠깐 돌파했었는데 4월부터 약 30% 이상을 상승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아직 보유 중인 종목을 수익 리뷰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손실권도 있었어요. 손실권도 진짜 솔직하게 있었는데 나름의 버텨야 될 명분을 제가 노란 톡방 안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 전략도
천만 원 매수할 때 뭐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 최종 매수가를 가격 전략을 드렸었고요. 비중에 대해서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 왜냐하면 급등을 따라가려고 할 수도 있는 대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그 시점에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잡았다. 하지만 비중은 적당하게 나눠서 매수하면 크게 무리 없을 것이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렸고, 이게 또 오늘이죠. 오늘 또 최신화되면서 잘 반등해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면서 또 노란 톡방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절대 장투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3월 달에도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전략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거 종목들 청산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청산했죠. 또 이제 장투하지 말라. 현금화 시키면서 내 잔고에 얼마 꽂히는지 한번 확인도 직접 해보시고, 그리고 분기별 수익 실현을 통해서 이렇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트레이딩을 익히는 거예요. 지금은 학습해야 될 구간이기도 하고요. 코스피가 지금 2,500선을 오늘 결국엔 지켜주면서 마감을 치긴 했는데, 어찌됐거나 또 하락에 대한 명분이 있을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시장에는 배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 과연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는 여러분들 판단에 좀 맡기겠지만, 저도 그에 합당하게 또 종목 수익 내는 족족 현금화해서 잘 들고 계셔라. 이것저것 막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딱 제가 드리는 필살기 종목만 보시더라도 크게 수익 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오늘 또 보유 종목 최신화하는 점을 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5월 포트폴리오는 전략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IRA 제가 예상했던 세제 혜택안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안 빠졌잖아요. 결국엔 변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오늘 크게 변동한 건 없고 한 종목 신규 편입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절대 장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이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전에 매크로 시향부터 업황까지 지금 다 체크를 해드렸잖아요. 요거 지금 수익 리뷰를 잠깐 마쳤었는데 이 뒤에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던 업종들 한번 체크해 보기 전에 앵커님 뵙고 잠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수익 리뷰 꼼꼼하게 챙겨주셨죠. 일단 성광밴드가 9% 넘게 수익을 내고도 아직 더 상승분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후에 빨간불 꼭 여러분 계좌에서 켜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S&T 에너지가 지난주 필살기 종목이었습니다.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리뷰 종목으로 가져오셨다는 건 이만큼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에 힘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성광밴드 역시나 필살기 종목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또 전문가님 앞으로 오늘 있을 필살기 종목에도 꼭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는 전문가님이 또 오늘장에서 네네. 어떤 특징 업종, 특징주 또 주목을 하셨을지 네. 봐야 될 텐데, 사실 요거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곡물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얘는 변동성도 되게 극심했잖아요. 이제까지의 추이를 좀 보면 좀 우리가 올라타도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그래서 해요. 가져왔어요. 네,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이슈가 될 만한, 그러니까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네.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곡물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 네. 그리고 배양 관련주들, 그러니까 모종에 대한 배양 관련주들 이런 게 지금 각광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장기화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곡물 업종이 급등한 이유는 결론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곡창 지대가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 우크라이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대략 70% 가량의 곡물이 전 세계적으로 분배가 됩니다. 근데 러시아랑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이 발발이 되고 나서 지금 거진 2년 지났나요? 어쨌든 이게 제가 작년 연초에 코로나 걸렸을 때니까 재작년이었나요? 2021년도니까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방구석에서 저도 이제 트레이딩 하면서 요 곡물 관련주 신나게 수익 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제각광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 곡창지대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면서 이 흑해 구간이라고 있어요. 이 흑해 구간에 대한 무역 교섭을 차단하겠다,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이 곡창지대가 많이 훼손이 됐는데 조달해야 될 곡물이라든지 이런 원자재들이 있는데 그게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봉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G7 회의를 통해서 또 EU에서는 요거 빨리 타결안을 보자 해가지고 5월 5일 날에 어린이날이죠. 우리 금요일 날에 5월 5일 날에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것도 주먹 싸움했어요. 러시아 안 그래도 불공국인데 불공국 주요 의원이 우크라이나 곡물 흑해 수출 요 회의 때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있었던 요 의원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이렇게 막 의원이 우크라이나 국기 흔들었는데 거기다 주먹질이 됐어요. 이게 말입니까? 또입니까? 이게 사실상 이게 X판인 줄 알아야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근데 어찌됐거나 지금 불공국이 이렇게 정말 민감하게 움직일 정도로 이 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차단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국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국내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자력으로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모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일사료가 여기 보이시죠? 2022년도 초에 연초죠. 이때 얼마예요? 지금 이게 2,000원 돈에서도 제가 이게 2,350원 여기 작도해 놨었죠. 이게 제가 매수했던 가격대인데 이게 결국에는 15,000원 이상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이런 급등주들은 어떻게 되느냐? 적정 주가로 회귀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매크로 이벤트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한들 이런 주가 더 갈 수 있을 거라 한번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엔 테마라는 것은 단발성 수급에 의해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양상을 보일 뿐이고 결국엔 적정 주가로 회귀하게 된다. 그 기업의 펀더멘탈 가치에 대해서 고유 가격을 가져가게 되는데 지금 다시 제각광 받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지 말라고 제가 오늘 이 특징을 가져왔어요. 이런 종목들 급등 따라갈 수야 있죠. 하지만 지금 정책에 맞는 2차 전지 하단 밸류 체인 수혜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쪽 또 IRA 세제 혜택 법안이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 있는 이벤트 드리븐을 노려본다든지 그런 정책 안에 부합하는 종목을 가져가셔야지 이런 종목들 매수했다가는 결국에 또 물려있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했던 종목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팜스토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사지 말라고 제가 특징주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2차 전지요. 여러분들 지금 관심이 다시 여기로 쏠릴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오늘 갭상승 시작했구나. 2차 전지로 또 수급 쏠리겠네. 근데 엇갈리는 수급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대장주들 이제 포스코라든지 포스코 퓨처 M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대차 잔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에 공매도를 지금 칠 수 있는 여력이 매력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하방 압력에 의해서 가격 상승을 추가로 하지 못했다는 점. 반면에 밸류체인 하단, 2차 전지 밸류체인 하단에 와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급등 양상이 또 한 번 나왔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 필살기도 2차 전지 요거와 오늘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1차 보조금 대상 배터리 공급사 결국엔 가시화가 됐습니다. IRA 중간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온은 뭐 상장이 안 돼 있지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해외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LG 엔솔하고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종목이 대장으로 다시 반등 구간에 들어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제 혜택안 이거 보면은 세제 혜택안이 채택되기만 해도 그 당기 순이익에 바로 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 이제 미래 가치로 따져봤을 때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때요? 항상 기대감에 먼저 사서 급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따라갈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시총이 무거운 기업들은 제가 별로 가격 전략을 취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살기 종목으로도 안 가져오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하청 이렇게 좀 컨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힌트는 이 대장주들에 대한 하청 기업을 밸류체인 하단부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걸 쫓아가고 트래킹 하다 보면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저기 보시면은 셀 나와 있고 소재 나와 있어요. 셀하고 소재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 공장 건설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를 국산화하겠다. 이거 중국이 고유 가지고 있었던 이 기술력을 우리나라도 할 수 있어. 일본 반도체 기업들 배제하고 우리가 자력으로 자생했던 능력처럼 LFP도 2026년도까지 추가적으로 국비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정부에서 발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2차 전지도 아직은 끝났다라고 물론 이제 과열 구간에 와 있는 그룹은 분명히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 대표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던 기업들은 반발 매수가 좀 나올 수 있는 매력도 높은 구간에 와 있으니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핵심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거든요. 과연 이 2차 전지 있죠.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 셀이랑 소재 이것 때문에 결국에 소재 이 원자재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가 필요한데 이 원자재 어디서 나와? 광물이 다 지금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해가지고 야 우리 중국이랑 이제 편 갈라섰는데 어떡하지? 막 되게 뻘쭘한데 이 국면에서 페라이트 마그네틱 그러니까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 마그네틱이 또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삼화전자가 그 대표적인 기업이었는데 그런 기업들을 제가 필살기 종목으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시총이 566억 정도였어요. 3주 전에 봤던 게. 근데 그게 결국엔 시세 펌핑이 나왔고 노란 톡방 안에선 제가 코멘트를 드렸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필살기 종목도 여기 이 셀과 소재에 대한 결국엔 이게 지금 건전지를 혹은 2차 전지를 만들면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먹는 것에도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이제 김밥을 돌돌 말아서 그냥 주진 않지 않습니까? 은박지에 싸서 준다든지 아니면 요즘엔 종이 박스로 패키징을 해서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 셀과 소재 부분에 대한 패키징 완성도를 결론적으로 높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셀과 소재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제가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앵커님? 네, 궁금해요. 그리고 오늘 심지어 그 코스닥이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좀 탄력이 맞아요. 좋았다가 네. 코스닥이 확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2차 전지의 영향이 많이 컸잖아요. 일단은 뭐 공매도 대차장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 일단 에코프로 그룹 위주로 좀 하락을 좀 많이 했었고 네. 포스코도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런 기업들 반등할 것 같다라고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하지만 네. 전문가님의 이 필살기 종목은 절대 그렇지 않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약간 어. 이런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 발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대장주들 말고 셀이나 소재 부분 말고 이제는 그 다음 공정에 들어가야 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컨택을 하면 되는데 패키징 힌트는 2차 전지 패키징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패키징 쪽에 좀 키워드를 가져가면 네네. 아직까지 그 남은 한 발 내가 챙길 수 있다. 그럼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성강밴드 이게 앞전에 제가 수익 리뷰했던 성강밴드라든지 S&T 에너지 물론 이제 잠깐 얘기가 그쪽으로 빠지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봤다가 야 이거 신재생 에너지 안 갈 것 같아. 물론 이제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저가 밸류에 대한 모멘텀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20% 이상의 급등이 안 나오잖아요. 일단 이거 보유하면서 2차 전지도 같이 가져가야겠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밸류체인 하단에서 아직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기업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탄력을 그럼요. 가져갈 수 있는 확신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가야죠. 어. 원래는 첫 방송 때 그랬잖아요, 제가. 10%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봤자 뭐예요? 겸손하지 않겠다. 10% 얘기하면은 막 30%, 40%막 가버리니까 상승해버리니까.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히려 이제는 제가 반대로 좀 해보자. 이것도 제 자신에 대한 테스팅이긴 한데 네. 기본으로 일단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좋은 가격대에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 2차 전지 쪽을 한 번은 다시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용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를 봐가면서 잘 골라내셔야 된다. 옥석 가리기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구간에 있다는 걸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먼저 이제 오픈을 좀 해볼까요? 필살기 종목을. 네, 그 뒤에 좀 네네. 더 봐주실 내용이 있나요? 이거 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인데 한번 자료 한번 볼게요. 네. 이 결론은 요거를 제가 빼먹었었네요. 정리해 보면은 이 K 배터리가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미국에서. 그리고 이놈의 자식 한번 잡아보자. LFP 잡아보겠다고 호언 장담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말 그대로 이건 그냥 기대감입니다. LFP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은 아직 저조한 수준인데 물론 이제 중국을 따라가려면 2026년도까지였나요? 2026년도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살 길이다. 뭐 이제 전고체, 뭐 NCM, LFP 뭐 너나 할 거 없이 뭐 페라이트, 마그네틱 이것도 지금 원자재 대체 자산으로 뭐 각광받고 있다. 이것도 지금 채택이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배터리 소재가 아직은 관심이 뜨끈뜨끈하다. 그래도 대장주들이 과열이 많이 온 만큼 그 대장주들의 하단에 있는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매출에 종속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컨택을 해서 수익 내고 나오면 그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2030년 안팎으로 결국에 중국 따라잡고 우리가 또 자생해서 일본 이겼던 것처럼 일본 반도체 크게 한번 때려줬었잖아요. 우리 왜냐하면 반미 뭐 이렇게 반일 운동 뭐 많이 했었는데 이전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웨이퍼도 한 단계 레벨업이 크게 됐다는 점을 또 여기 2차 전지에서 또 호언 장담을 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요거를 좀 빗대어 보면은 그러면 아직 2차 전지 쪽에서 그리고 공정 완료 단계 패키징 부분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 수급이 유입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메리트가 있어서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뭐 긴 말 해봤자 뭐 합니까? 요 코멘트만 딱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오픈 가져왔습니다. 전에 네네.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갈게요. 일단 특징 업종을 잡아주셨으니까 첫 번째로 잡아주신 게 곡물 관련주인데 이 곡물 관련주의 급등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 두 번째 특징 업종으로 2차 전지 말씀을 주셨는데 자, 바로 이게 오늘 필살기 종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이다. 계속해서 지금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이 오늘의 필살기 종목 꼭 잡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을 위한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고 입장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고요. 노란톡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공개를 자, 해주시죠. 지금 시간이 한 2분 남았나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2분 5분 빠르게 남았죠. 좀 제가 5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네, 빠르게 좋습니다. 읊어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패키징의 사업 가속화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먼저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동사가 하는 일은 2차 전지가 주력 사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자제품 전반에 대한 패키징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 2020년도 5G 산업 6G로 넘어가기 위한 고주파 영역대를 넘어설 때 그때도 이 패키징 통신 장비에 대한 패키징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각광을 받았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전년에도 그리고 또한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하죠. 이 전자제품을 패키징을 하다 보면은
전력 소모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전력 저감 장치, 그러니까 ESS를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 매출이 또 굉장히 좋게 나왔다. YOY 대비해서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ESS 탑5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지금 이 필살기 종목에 탑5 중에 3곳이나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발주를 넣어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패키징에 대해서는 뭐 많이 있죠. 뭐 각형, 파우치형, 뭐 셀형, 뭐 되게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팩 하우징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보시면 이제 알루미늄 통신 장비, 모바일, LED, 반도체, 케이블, 뭐 중공업도 하다못해 중공업도 원래 기존 동사의 영역이 있었는데, 사업 영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자동차 부품이 올해는 정책상 각광을 받을 수가 밖에 없잖아요. 2차 전지 쪽. 그래서 요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 팩 하우징 방법이 있고 엔드 플레이트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추정, 그 전에 실적 추정치 먼저 한번 보시면, 이 전기차 배터리 부품 부문이 새로 이제 셀이 나타났는데요. 요거 이제 SK증권에 대한 추정치를 가져왔습니다. 요 추정치를 보면은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걸, 생각보다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업 영역들 비해서 굉장히 선방할 수 있는 추정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밸류 체인이 결국에는 삼성 SDI예요. 얘가 지금 주 매출처가 삼성 SDI의 주 매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 매출처라는 거죠. 근데 LG 엔솔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LG 엔솔의 관련주는 이미 시세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1등주 가면 어떻게 돼요? 2등주 가고 후속 타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장내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주가를 한번 보시면 작년 요게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요게 5G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었는데 5G 매출 비중 때문에 엄청나게 시세가 많이 나왔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가격은 보시면 대략적으로 가격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 마진 단가가 15,000원 부근입니다. 15,000원 부근. 가격 단가를 제가 좀 일부러 언급해드리는 이유는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갔었냐? 3만 원 부근까지 갔었어요. 3만 원. 28,000원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요거 가면 또 한번 가게 되면, 대시세를 받아치게 된다면, 추세를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메리트 있는 손익비로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는 필살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요거 마지막, 지금 오늘 장중에 또 제가 이 종목 땡땡 시스템이거든요. 땡땡 시스템. 이제 좀 아마 노란톡방에 막 답 올라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땡땡 시스템인데 요게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에서도 굉장히 좋은 순위로 보였습니다. 우리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협해가지고 한 2,800 종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 탑 200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래 대금을 보여줬고,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 막 거래가 펌핑이 되는 구간이 아니라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너무 착한 가격에 와 있어서, 그리고 이 추정치만 보더라도 밸류상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10,000원에서 20,000원 돈으로 상승할 수 있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거든요. 이런 건 가시화된 숫자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에 악재가 있건 없건 중요한 건 이 실적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서 상승해줄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필살기 종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필살기 종목 2차 전지 패키징에 좀 키워드가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주요 매출처가 삼성 SDI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낙수 효과를 좀 제대로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는 일단 지지선을 확보한 후에 이제 시세가 좀 전환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땡땡 시스템 거의 뭐 종목을 다 알려주신 것 같은데 거래 대금까지도 조용히 받쳐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 이 종목 안 잡으시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매수매도 타점 전략만 잡아가시면 되니까요. 장중에 잡아드릴 타점 전략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쭉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